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하이브의 인수 시도에 맞춰서 전 사업 부문에서 카카오와의 협력에 나섭니다. 이에 하이브는 SM엔터의 주주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하나은행의 본점에서 은행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J 올리브영에서 만여 명의 회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CJ 올리브영은 개인정보 유출 발생인지 후 6일 만인 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부터 전기차에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매겨집니다. 현대 아이오닉 6의 경우 1등급 라벨이 부착되고 경쟁 모델인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의 경우 2등급이 부여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MBN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코너는 경제계 이슈를 살펴보는 프라임 이슈 시간이죠. 이소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에 경제 이슈 우리 첫 곡지가 연일 SM 소식입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이수만 전 총괄이 SM과 카카오의 제휴는 실체가 없다라고 비판을 쏟아냈었는데 아마 이에 대한 대응인 것 같습니다. 지금 SM엔터테인먼트가 하이브의 인수 시도에 맞춰서 음원 유통과 콘텐츠 제작, 굿즈 상품 판매까지 전 사업 부문에서 카카오와 협력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카카오와의 협력은 글로벌 최고 콘텐츠와 플랫폼 간의 수평적인 시너지와 선순환을 창출할 수 있는 만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엔터업계의 다양성은 유지되면서도 이 서로의 사업 성과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M은 카카오 엔터에 국내 음반과 음원 유통 권리를 부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해외 음반과 음원 유통 역시 카카오 엔터와 협력할 방침입니다. 또 SM 소속 가수들의 국내 콘서트와 또 팬미팅 티켓 유통 또한 카카오 엔터를 통하도록 협력하게 됐습니다. 특히 카카오가 서울 시내 신규 대중음악 공연장 서울 아레나의 운영을 맡는 만큼 이 카카오의 SM 지분 인수가 확정이 되게 된다면 이곳에서 SM 소속 가수들의 연간 총 콘서트 횟수는 400회 이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SM은 SM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카카오와의 협력을 결정하게 된 것은 결코 특정한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SM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 기자가 얘기한 내용이 전부 담긴 네. SM엔터와 카카오 간에 체결한 사업협력 계약서가 한 언론을 통해서 지금 공개가 됐는데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이브 측에서는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지금 하이브가 SM과 카카오 협력에 대해서 법률 검토에 들어간다라고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하이브 측은 이 같은 SM의 행동이 SM엔터의 주주 가치를 막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얘기하면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독점에 대한 기한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영구히 SM엔터가 누려야 할 이익이 카카오로 이전되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카카오 측은 SM엔터 이사진이 긴급한 자금 필요로 인해서 이 조달했던 현금을 곧바로 배당으로 소진했다는 점과 또 속전속결로 자회사 매각을 추진하는 점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행한 배당임이 만약에 드러나게 된다면 시장 교란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게 하이브의 입장입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은행이 현재 3.5%인 기준금리를 결국에는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자, 이 기자, 사실 한은이 앞서서 계속해서 지금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7차례나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렸는데 네. 8회 연속 인상은 피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됐습니다. 이 한은은 앞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준금리 결정회의 때마다 계속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왔었는데요. 오늘 동결로 기준금리 연속 인상 기록은 7차례로 마감됐습니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일단 멈추기로 한 주요 근거 중에 하나는 불안한 경기 상황입니다. 오늘 수정 경제 전망을 함께 발표하면서 기존 1.7%였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 간담회에서 IT 경기 부진 심화로 인해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소비 회복 흐름도 약화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경제가 부진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기준금리 동결 결정으로 금리 인상기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은이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6%에서 3.5%로 소폭 내리기는 했지만 올해 공공요금 추가 인상이 예상되어 있는 만큼 물가 상황이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 총재도 이번 동결을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해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월 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3월에는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상당폭 낮아지겠으며 연말에는 3%대 초반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한은에서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니까 얼마 후에 있을 미국 연준의 또 기준금리 결정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독점 체제를 개선하고 은행권의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이제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좀 분담하기 위해서 상생금융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떤 발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이 원장은 오늘 서울 본점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이 금융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은행의 공공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은행이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들의 자산 관리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에 대해 많은 이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런 은행이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하면서도 국민과 상생하려는 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연이어서 쓴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 원장이 대형은행 중심의 그 과점적인 지위로 인해서 네. 자율 경쟁이 제한되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또 지적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은행들이 과점적 구도에 안주하는 등 이 손쉬운 이자 이익에 집중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모습과 그 이익을 과도한 성과급으로 분배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실망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줬다는 겁니다. 앞으로 서민과 상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등이 은행권 전반에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또 금융감독원 또한 은행권의 경쟁을 강화함으로써 과점적 지위에서 비롯한 과도한 이자 이익을 예대금리차 축소 등을 통해서 국민과의 상생금융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MZ들의 놀이터, MZ들의 성지라고 불렸었죠. 이 CJ 올리브영에서 만여 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기자, 네. 그 올리브영의 온라인몰 로고시에 본인 정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정보가 보이는 사고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마이페이지에서 이 본인 정보가 아닌 타인 정보가 노출이 됐던 건데요. 네. 이 다른 회원의 이름과 또 주문 내역, 그리고 배송 주소, 회원 등급, 적립금 상황 등 이 개인의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이 됐습니다. 다행인 점은 회원의 주민번호나 연락처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올리브영 멤버십 회원 수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1,100만 명이 넘게 되면서 피해자의 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존의 회원 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올리브영의 이 같은 논란에 대한 추후에 지금 사후 대처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올리브영은 사건 발생이 6일이 지나서야 이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관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지난 16일에 개인정보 유출 발생을 인지하고 22일 오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홈페이지에 유출 관련 공지를 올린 상황이고요. 유출 피해 당사자들에게도 개별 공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지연의 이유로는 발생 원인과 규모 파악에 시간을 소요했다라고 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늘 개별 공지를 하고 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올리브영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 24시간 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했었어야 했고요. 또한 유출 피해 당사자들에게 즉시 통지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CJ 올리브영에 가입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먼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전기차의 경우에 내연기관 차량처럼 연비 등급이 별도로 이제 표시가 되지 않아서 좀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가 않았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연말부터는 이제 전기차에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눠서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 기자, 이 소식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올해 말부터는 세계 최초로 전기차에도 전비에 따른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나눠지게 됩니다. 현재 전기차는 전비와 1회 충전 거리를 차량 외부에 표시해주고 있는데요. 내연 기관 차량과 별도의 등급이 구분되지 않아서 한눈에 효율을 비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산업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전비가 킬로와트 시당 5.9km를 넘는 전기차의 경우 1등급을 부여하게 됐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6의 경우에 1등급 라벨이 부착하게 됐고요. 경쟁 모델인 테슬라의 모델 3, 모델 Y의 경우에는 2등급이 부여받게 됐습니다. 네, 전기차는 연비가 아니라 전비라고 하는 거군요. 네. 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현대차가 테슬라를 제치고 전비 1등급을 쟁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테슬라의 전기차가 이 현대 전기차의 경쟁 모델이라는 점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이 산업부는 올해 12월 1일 이후 출고한 차량에 대해서 전비 등급 라벨 부착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간 명확히 전비를 비교하면 고효율 전기차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또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변별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프라임 이슈 그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테슬라가 최근에 리콜 사태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안정성 논란이 좀 불거졌었죠. 이런 가운데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가 자율주행의 최고 속도를 시속 지금 130km까지 높이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기자, 기존에는 시속 60km였는데 130km까지 거의 2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율주행 레벨 3는 이 최고 속도 기준인데요. 레벨 3 단계는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핸들을 잡는 자율주행 단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손을 놓고 달릴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벤츠는 독일에서 최고 속도 시속 60km로 자율주행을 테스트 중인데요. 간밤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전략 발표회에서 벤츠는 오는 2025년까지 연구 개발 예산의 25%를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자율주행 같은 첨단 주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도로를 주시하는 상황에서 손을 놓고 주행할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완전 자율주행 결함으로 인해서 36만 대가 넘는 리콜을 이제 강행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는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자율주행 경쟁에 계속해서 불을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현대차도 상반기 내로 자율주행 레벨 3를 사용하기 위해서 채용을 강화하겠다는 추세고요. 실증 테스트를 거쳐서 고급 세단인 제네시스 G90 모델에 기술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 또한 운전대 조작 없이 시속 80km 범위에서 자율주행을 사용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넘어가 짚어보겠습니다.
자, 동원그룹이 한국 맥도날드 인수를 추진 중인데요. 미국 맥도날드의 인수 조건이 이제 상당히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먹거리 안전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이대로 인수를 해도 될까 여러 가지 이제 좀 괜찮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기자, 지금 네. 양사가 현재까지 1차 실사를 진행을 했고 네. 가격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요. 네, 일단 업계에서는 향후 세부 조건을 조율하게 되고요. 또 5천억 미만의 매각 금액을 결정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원그룹 측은 아직 전혀 진행된 바가 없고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맥도날드 지부는 미국 본사가 100% 보유하고 있어서 본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동원산업은 한국 내 맥도날드 독점 사업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동원이 이번 맥도날드 인수전에서 발을 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맥도날드가 제시하는 까다로운 인수 조건에다가 먹거리 안전 이슈 등으로 시끄러운 탓입니다. 네. 게다가 한국 맥도날드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동원그룹은 계속해서 아직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맥도날드의 영업 손실은 2019년에 440억, 또 2020년 483억, 2021년에 278억 원입니다. 이 버거 프랜차이즈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맥도날드는 계속해서 적자가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에 미국의 맥도날드가 제시하는 인수 조건이 상당히 좀 까다롭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네. 세부적인 그 사항이 어떻게 될까요? 네, 미국 맥도날드 본사는 매년 한국 맥도날드의 순 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지급하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맥도날드 본사 입장에서는 매년 로열티만 받아도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구조인 셈입니다. 맥도날드 본사는 출자금인 699억 원을 이미 회수한 상태고요. 이번에 매각이 성사가 된다면 막대한 매각 자금까지 받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맥도날드의 이물질 논란 등 먹거리 안전 이슈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업계에 따르면 한국 맥도날드 또한 동원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참치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신메뉴는 물론이고 동원 홈푸드에서 식자재 유통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시너지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 동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참치 햄버거가 나올 수 있나 기대를 했는데 좀 더 네. 지켜봐야겠군요. 자, 그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기지국이 인근에 없어도 인공위성을 통해서 깊은 산속에서도 통신이 가능한 비지상 네트워크 NTN 기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기자, 네. 이 기술은 사막이나 산악지대뿐만이 아니라 재해 상황에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삼성이 개발한 NTN 기술은 이 기기와 인공위성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이 기지국이 무너진 재해 상황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요즘 첨단 이동 교통통신으로 거론되는 도심 항공교통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어 기대가 큽니다. 이 비지상 네트워크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앞당기는 데 필수적인 위성통신 기술로 평가되고 있고요. 표준 기술이 확보됨에 따라서 통신 사업자, 단말기, 반도체 업체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어서 빠른 확산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5G 기반으로 지구를 공전하는 저궤도 인공위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주파수 오류를 최소화하는 도플러 천위 보상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간단한 문자 메시지 외에도 사진과 영상 등 대용량 데이터의 양방향 송수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권영수 LG 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 오늘 한국배터리산업협회 7대 회장으로 낙점이 됐습니다. 자, 권 부회장이 LG 에너지솔루션을 글로벌 최고의 배터리 산업 기업으로 성장을 시켜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배터리 산업의 발전에도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 기자, 이 소식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권영수 부회장은 오늘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회장으로 공식 취임이 됐고요. 임기는 2026년까지입니다. 향후 3년간 협회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전기차용 배터리 판매의 23.7%를 차지하는 등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권 부회장의 활약을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권 부회장은 이날 협회 회원사에 보낸 취임사에서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이 배터리가 친환경 미래를 이끌 지속 가능 성장의 핵심 동력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협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한국배터리산업협회로 새롭게 출범해서 회원사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정부와 발맞춰 규제 개선, 기술 개발 지원, 신시장 창출 등 미래 배터리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공개 다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프레임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광주의 한 농협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이 발생해서 좀 논란이 됐었죠. 이에 대해서 농협이 직장 내 갑질, 성희롱 그리고 횡령사고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농협 사고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자, 이 대책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이 농협은 어제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 임직원들과 함께 윤리의식 개혁, 그리고 사고 예방 프로세스 구축, 사고 행위 책임 강화 등 이 세 개의 부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천 방안을 정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내부 제보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상임 감사제 의무 도입 기준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농축협 자체 감사 조직도 강화하게 됩니다. 농협은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 또 감사 전산 시스템을 강화하고 취약 부문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발굴하고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식 농협 중앙회 부회장은 임직원 윤리의식 개혁 운동인 삼행삼무 실천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범농협 사고 근절 종합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농협인과 또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청렴 농협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네, 이어서 프라임 이슈 마지막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유럽 3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자, 이 기자, 최 회장이 특사 자격으로 이번에 유치 활동에 나서는 것은 처음으로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최태원 회장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 특사 지명으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섭시 힘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받고 있는데요. 이 최 회장을 수석 대표로 한 특사단은 첫 방문국인 스페인에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산업통상관광부 장관을 만나서 이 포르투갈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안토니오 코스타 총리와 면담을 갖게 됩니다. 이후에는 부산 엑스포의 비전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덴마크를 찾아서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와 또 산업 비즈니스부 장관, 그리고 기업연합 회장을 만나서 면담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 자리에서 이 부산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이 활동 및 양국 기업인 이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우태희 상근 부회장은 유럽 3개국 유치 교섭 사절단은 부산 엑스포 유치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제계 주요 이슈들 프라임 이슈를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소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